어느덧 12월 3주를 향해 가며 올 한 해도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도 한국에서 바이럴됐던 J-팝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개인적인 기준에 멜론 차트, 빌보드 재팬 핫 100 등을 참고했는데요. 참고로 순서는 순위와 무관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과 얘기해보고 싶은 곡은 이 곡. Love you 今の暮らしの中ではたどり着けない一つに重なり生きてゆく恋を夢見て傷つくだけの二人だよ가수 포지션이 리메이크하며 귀에 익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원곡은 무려 40년도 더 된 오자키 유타카의 I Love You입니다. 최근에 과거 그가 부른 모습이 쇼츠를 통해 확산되면서 명곡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 이 살아있는 눈빛과 생생한 목소리가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데 사실 오자키 유타카는 26살 나이에 요절했어요. 천재란 찬사를 받았는데 돌연 의문사하며 모든 게 유품처럼 남겨진 가수이기도 하죠. 오자키는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엄격한 규율과 얽매임에 못 이겨 자퇴를 선택하면서 가수의 길로 들어섭니다. 자퇴서를 제출한 날 아이러니하게 친구들과 졸업식 공연을 열었고 그 뒤 직접 겪은 경험들을 노래로 만듭니다.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가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곡 15살의 밤, 학교 창문을 박살내는 내용이 담긴 졸업이란 곡들을 써내며 당시 일본 젊은이들로부터 공감을 받았고 가사 내용대로 학교 창문을 깨부수는 학생들까지 여기저기 속출하는 현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데뷔 2년도 채 되지 않아 오사카 구장을 매진시켰고 요요기 경기장에 3만 명을 동원하면서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단순 자퇴생이 아닌 10대의 상징이자 시대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상 속 오자키를 보시면 흰 티에 청바지만 입었지만 눈길을 끄는 비주얼을 자랑하는데 사실 외모만큼이나 아티스트로서 감성과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I Love You란 곡도 앨범을 제작하던 중 프로듀서가 발라드도 만들어볼까? 란 말에 즉석에서 선보인 곡인데 많은 곡들을 만들고 가수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린 나이에 재능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불행했습니다. 오자키가 성인이 되며 스스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치가 되자 소속사는 그를 미국으로 보냈는데 마치 가족과 떨어뜨려 소속사의 컨트롤 하에 두는 듯 했죠. 미국 생활은 유학이라기보다는 감옥에 가까웠는데 마약 중독자들이 가득한 거리에 침대 하나 둘 수 있는 단칸방에 오자키는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자키의 각성제 중독은 심각해졌고 소속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묵인합니다. 초기 I Love You 영상에선 눈빛이 살아있지만 인생 후반부의 영상에선 쾌쾌한 목소리에 흐리멍텅한 눈동자가 남겨지기도 했죠. 1992년 4월 25일 오자키 유타카는 만 2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영원한 젊음으로 세상에 남겨지게 됐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젊음은 박제되어 2025년도에도 바이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꼽은 J-팝은 바로 츠키의 만찬가. 얼굴도 모르는 가수지만 일본을 넘어 한국에서도 흘러나오는 곡 만찬가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만찬처럼 나열해달란 가사의 내용이 이 노래의 묘미인 것 같은데요. 何十回の夜を少しだって得られるような愛してるを並べてみてほら最後のフルコースをちょうだい 멜로디와 표현은 참 담백하면서도 깊이가 느껴지는데 놀랍게도 츠키가 이 노래를 만든 것은 중학생 때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가 더 신기해요. 13살 때 코로나 때문에 학교의 휴교량이 떨어지면서 우연히 아버지의 기타를 만지게 됐는데 만화 스토리처럼 이 계기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엔 기타나 피아노 연주를 틱톡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2023년 7월에 만찬가의 후렴을 만들어 공개했는데 이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끕니다. 뮤직비디오 공개 후 1개월 만엔 100만 플레이스를 돌파했고 2024년 1월에는 빌보드 재팬 종합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얼굴 없는 가수 그 자체인데 그녀가 누군지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노래만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24년 4월에 고등학생이 됐지만 아직도 반 친구들에게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걸 비밀로 하고 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츠키는 가끔 친구들이 옆에서 자기 노래를 흥얼거릴 땐 너무 떨린다고 털어놓기도 합니다. 무슨 일본 만화 스토리 같지 않나요? 아무튼 그럴 때마다
때마다 자신을 밝히고 싶기도 하지만 들켰을 때 난리가 나고 유명해지면 좋은 음악도 못 만들게 될까봐 꾹꾹 참고 정체를 숨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2024년을 대표하는 곡이 된 만찬가는 일본 연말 가요제인 홍백 가합전에 울려 퍼졌는데 시키는 유튜브 송 모습처럼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 무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15살밖에 안 됐었죠. 가수의 정체도 무대도 그동안 지상파에서 보기 힘든 연출이라 꽤나 신선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커버곡이 나온 만찬가가 제가 뽑은 두 번째 J-POP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분들인데요. 그야말로 작년, 올해 일본을 씹어먹은 밴드로 현재 일본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미세스 그린 애플입니다. 올해 빌보드 재팬 종합송 차트 재팬 핫 100에서 정상을 차지하기도 한 곡이 미세스 그린 애플의 라일락인데요.ミセスグリーンアップルのライラックに決定いたしました。3番ホーム準急電車お降りに立つバイハールとライラック君を待つよここでね幸せと思える今日も夢破れくじける今日も諦めずもがいている신기한 게 2024년에 발매되어 2024년도 일본 레코드 대상을 수상한 곡인데 2025년도에도 열기가 이어지면서 일본 국내 스트리밍 랭킹에 53주간 그러니까 1년 이상 동안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라일락이 나오기 전까지 미세스 하면 푸름과 여름이 대표적인 곡으로 여름에 청량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라일락이 롱런하면서 미세스는 밴드 역사 제2막을 연 것 같습니다. 이 밴드의 음악성은 보컬인 오모리 모토키에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원한 고음과 함께 작사, 작곡도 책임지고 있거든요. 라일락 역시 오모리가 작사, 작곡했는데 자신들의 또 다른 히트곡 푸름과 여름에 답변하는 노래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곡을 통해 어른들이 생각하는 청춘을 표현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록 형식의 테크니컬한 기타 리프를 더했는데 어렸을 적 유명곡들을 카피하던 학창 시절의 충동적인 감각을 마음껏 녹여내려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세스의 나라는 것, 임페르노를 많이 듣습니다. 다음 노래는 바로바로 한겨울이 되었지만 아직도 파란 나시의 그녀로 불리우는 토미오카 아이의 굿바이바이입니다. 토미오카 아이는 2022년 데뷔한 여성 싱어송라이터인데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 아티스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일본보다 한국에서 먼저 유명세를 타고 유튜브, 인스타 알고리즘을 타며 바이럴됐는데요. 바이럴된 건 몇 년 전인데도 최근에 한일 톱10쇼에서 커버가 되어서 그런지 아직도 멜론 등 차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手だけが言えなかった I wanna say あなたのせいで鼓動が今日も高まってるの 전혀 한국 활동을 노리거나 타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토미오카 아이 본인도 소속사 직원들도 한국에서의 인기에 모두 당황했는데 토미오카 측은 이 기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팬들을 위해 2023년 11월 11일에 강남역에서 깜짝 버스킹을 했고 그 다음 해에는 내한 공연을 하면서 한국 팬들과의 접점을 늘려나갔는데요. 우리나라 페스티벌에 참가하기도 했고 매년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활동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호주에서 자라서 영어가 원어민급인데 그래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영어랑 조금씩 배운 한국어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한국분들의 일본어 능력이 뛰어나서 일본어로 얘기해도 통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굿바이바이 히트 이후에도 여러 곡들을 내고는 있지만 굿바이바이를 능가할 만한 토미오카 아이의 분위기와 보이스를 활용한 곡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꼽은 2025년 흥행했던 J-POP은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곡 역시 1980년에 나온 곡으로 무려 45년 전 곡이죠. 강산이 4번 넘게 바뀔 시간인데 그럼에도 아직도 도입 후의 시원한 고음과 세련된 스타일은 건재합니다. 恋は南の風に乗って走るわ
마츠다 세이코는 1962년 후쿠오카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유복한 어린 생활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미스 세븐틴 콘테스트 예선에서 우승하며 가수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하지만 엄격한 부모님 때문에 데뷔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귀한 집 자녀로 평범하게 생활을 할 뻔했지만 마츠다 세이코의 잠재력을 눈여겨본 소니가 끈질기게 부모님을 설득했고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후 1980년 맨발의 계절로 데뷔합니다. 당시 보통 데뷔 시기가 10대 중반이었는데 이에 비해선 다소 늦은 시기였지만 대중들은 그녀의 시원한 보이스와 비주얼에 매료됐고 푸른 산호초로 국민적인 히트를 치면서 일본 레코드대상 신인상 등 총 10관왕을 휩쓸립니다. 운 좋게 국민 아이돌로 부상한 것 같지만 사실 마츠다 세이코의 선천적인 끼가 한몫했는데 당시 일본은 경제 호황기 속 아이돌 붐이 지속되면서 매일같이 새로운 아이돌들이 쏟아지는 상태였어요. 근데 마츠다 세이코의 타고난 순발력과 애교는 그 누구도 따라잡지 못했죠. 마츠다 세이코를 대표하는 말이 브리코, 내숭녀란 말인데요. 마츠다 세이코가 1위를 하고 감격하고 우는 모습이 비춰졌는데 얼굴만 열심히 찡그리고 있지 눈에선 눈물이 전혀 나지 않아 그녀를 가리키며 브리코란 단어가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무대에서 비춰지는 모습 외에도 사생활적으로는 청순한 비주얼과 정반대로 남성 편력이 있었는데 인기 가수 고 히로미와 공개 열애를 했지만 갑자기 단독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발표했고 놀랍게도 이별 한 달 뒤엔 12살 연상의 배우 칸다 마사키와의 교제를 인정합니다. 사실 고 히로미와 결혼설이 나올 정도로 진지했었는데 칸다 마사키와 교제가 발각된 지 2개월 후엔 결혼을 발표하며 대중들을 놀라게 했죠.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 있는데 아무튼 마츠다 세이코는 칸다 마사키와 결혼한 이후에도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마성의 여자란 이미지가 강해집니다. 아무튼 푸른 산호초가 나온 1980년대 일본은 고도 소비로 온 사회가 들떠 있어서 모든 게 페이크처럼 느껴질 정도의 마비된 감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넘쳐나며 일본인들의 해외여행도 급증했는데 이 때문에 당시 CF 등 매체엔 리조트나 해변, 야자수 등 이미지들이 흘러나왔다고 해요. 이런 시대적 분위기는 소위 시티팝으로 불리는 이 시절 음악에 감성을 더하게 됩니다. 푸른 산호초 역시 가사에서 푸른 바람, 남쪽의 섬, 반짝이는 산호초 등 단어가 나오는데 풍요로운 버블 시대에 넘쳐나는 재화와 해외여행이란 시대성이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이 곡은 최근 시티팝 붐이 불면서 다시 디깅되었고 뉴진스의 한이가 도쿄돔 팬미팅에서 부르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찬란하면서도 매우 아련한 느낌, 푸른 산호초에서 느껴지는 감성은 어쩌면 다시 없을 초절정의 호황기에 대한 애틋함과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다루고 싶은 곡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마지막 곡은 요네즈 켄시의 아이리스 아웃입니다. 요네즈 켄시 하면 이미 천재 일본 뮤지션으로 레몬, 아이네 클라인의 킥백 등 다양한 인기곡들로 알려졌는데 2025년 요네즈 켄시가 영화 체인소맨 레제편의 주제곡으로 된 노래가 바로 아이리스 아웃입니다. 체인소맨은 일본의 주간 소년점프에서 시작된 작품으로 파이어 펀치로 유명한 후지모토 타츠키의 두 번째 만화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미지의 괴물인 악마와 그에 맞서는 데블 헌터의 대결에 대한 얘기인데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은 주인공 덴지와 정체 모를 불명의 소녀 레제의 만남을 그린 작품이죠. 요네즈 켄시는 TV 애니메이션 체인소맨의 오프닝 곡인 킥백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곡 역시 유명합니다. 아이리스 아웃을 만들 때 요네즈 켄시는 마치 자유낙하 놀이기구처럼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주려고 했다고 해요. 실제로 들어보면 빠른 템포와 강렬한 보컬이 특징인데 사랑에 빠진 격렬한 감정과 혼란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제목인 아이리스 아웃은 화면이 원형으로 좁아지면서 점차 사라지는 촬영 기법을 뜻하는데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 그 상대방밖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비유하죠. 오프닝인 아이리스 아웃 외에도 엔딩곡인 제인 도는 First Love로 16살에 억만장자가 된 천재 우타다 히카루와 요네즈 켄시가 콜라보하며 탄생한 곡입니다. 이 곡도 진짜 좋아서 추천드리는데요. 이 외에도 이번 영상 후보로 유리의 베텔기우스, 고치노 켄토의 하이 요로콘데, 히게단의 프리텐더, 사카낙션의 잊을 수가 없어 등을 꼽았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